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정책 주도권 삿발을 아주 단단히 쥐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투세 이슈로 민주당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거대 야당의 대표는 수세에 몰렸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저는 건강한 정책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논의는 뜨겁고 정교하게 끝을 볼 때까지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을 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론회를 수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금투세와 관련된 토론회는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 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호 대변인님. 네.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 문제로 토론하자, 왜 피하냐, 도망가는 거냐, 이렇게 말하니까 박찬대 직무대행이 적절한 시점에 하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어제는 한심하다 이러면서 좀 안 하겠다는 스탠스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적절한 시점에 하자곤 했습니다만, 저게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하겠다는 건지 언제 하겠다는 건지 뭐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그 주식시장 폭락을 금투세 탓으로 돌린 적은 없고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더욱더 이제 금투세 이 유예 또는 폐지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게 퍼펙트 스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것이죠. 저는 굳이 토론회가 필요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아버지인 이재명 전 대표께서도 이미 금투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이 많다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이게 이제 유예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같습니다. 이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반론 주시겠어요? 일단 정책 방향으로 전환된 것 자체는 좋은데요. 이게 국민의 지금 금융 불안 심리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좀 활용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대표 선거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당대표 해서 금투세 문제는 정리할 것 같고요. 마치 금투세가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처럼 보여지는데 실은 여야 합의 법안이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이에요. 마치 이걸 민주당이 만든 법이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던 것처럼 보여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금투세가 마치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모든 걸 다 회수하는 것처럼 착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천만 원이 넘었다 할지라도 5년 내에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 세금으로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급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금융시장이 워낙 불안하니까 폐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돼야 되는 거고요. 예.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왜 한국만 이렇게 10년 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금투세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거시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여야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송 변호사님, 짧게 좀 반론 부탁드릴게요. 민주당이요, 빨리 입장 정리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1,400만 개인 투자자가 이 금투세를 폐지할지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정말 시행을 하는 것인지, 이 문제 때문에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두 발을 땅 위에 딛고 해야 되고요. 현실을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지금 1,400만 개인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그대로 시행이 되면은 내가 왜 힘들게 한국 주식하냐, 세금 내가면서. 똑같이 세금 낼 거면은 난 그냥 미국 주식하는 서학개미가 되겠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사서 과거에 대박친 사례들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 자금 이탈하면요, 결국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줄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불확실성은 조기에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폐지냐, 유예냐, 그대로 시행이냐, 이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계속 헷갈리는 상황이 장기화돼서는 안 됩니다. 예, 일단 이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또 차기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금투세 문제는 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주도해 나가는 모양새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보다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할 거야, 만날 거야 라고 지금 이틀째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반응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생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서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절차라든가 뭐 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차후에 따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대통령실이 오후에 야당의 그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는 게 순서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수회담은 이르다. 라면서 영수회담의 제의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탄핵과 특검 이런 것들을 강행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다시 한번 앞에 그 CG를 보여주세요. 방금 그 한동훈 대표 얘기도 들으셨습니다만 뭔가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면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패싱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기 전에 이런 소문도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패싱하고 야당 대표와 직접 뭔가 정치를 한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정작 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쿨하게 하시라. 이렇게 또 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는 자기는 실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포인트를 땄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굳이 그런 세 사람이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의해서 어그러지고 말고 하는 시간 끌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것이 처음부터 영수회담의 제안이 진지하게 거론됐다기보다는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랬죠.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 날 바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함으로써 사실은 이어지게 된 건데 여전히 대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회담 제안한 것이 좀 빠르다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좀 더 갖춰야 될 부분은 정말 실용적이고 민생적인 모습을 의사당 안에서 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는 법사위에서 청원심사위에서 하는 청원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국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몰돼 있었고 심지어는 뭐 당내에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의 금투세에 대한 단일한 입장까지 만들지 못하면서 대통령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얼마든지 대통령과 만날 수 있고 뭐 그전에 여야 대표랑도 만날 수 있고 사실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성훈 대표하고 만나고 또 대통령 만나겠다. 단 정말 진지하게 만남의 의제를 민생에 두자. 그리고 국회에도 이런 어떤 싸움 쟁정보다는 뭐 법사위 위주의 어떤 국회보다는 보건복지라든지 정무위라든지 실제로 금투세와 관련된 좀 더 실질적인 논의하는 테이블로 여야정 협의체가 구체화되거나 정책의 여장 중심으로 논의를 해가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제가 호 대변인과 이승우 변호사님께 1분씩만 좀 질문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부터 만나고 와라. 대통령실 이렇게 말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민생을 위해서는 지금 지도자들이 만나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메시지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나온 대통령실과 여야의 3자의 그 입장을 종합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국민들이 좋아하실 만한 순서는 우선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대표가 다 신임 대표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18일 날 뽑히면 그러면 신임 대표들이 만나서 먼저 좁힐 수 있는 의견들 좁히고 민생 문제 시급한 것들 먼저 논의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신뢰가 쌓였을 때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3자 만나서 과거에 이제 영수회담 사례 보면은 3자 만난 것도 다 영수회담으로 우리가 역대 사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만나서 또 국정의 큰 줄기들을 풀어나가면 국민들이 안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대표까지 껴서 3자 회담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만나자는 거고요. 뭐 대통령하고 먼저 만나고
나중에 뭐 대표하고 만나고 그 반대가 되나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우선 대통령이 3년이 가까이 남아있잖아요, 임기가. 근데 벌써 거부권 대통령이고 식물 대통령이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모든 어떤 스탠스를 다 뺏기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야당 대표 만나고 그래서 지금 의료 분쟁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 부분도 좀 같이 해결하고 연금 개혁도 좀 해결하고 그리고 금투세 문제도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당의 일반적인 뭐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대통령의 존재감이라든가 대통령이 다시 국정을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이 아직도 한동훈 대표보다도 부족하게 고정되고 고루한 사고방식에서 그대로 멈춰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을 외면받고 한동훈 대표가 주도적인 스탠스를 갖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실이 좀 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